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조선 왕실의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자녀교육법 제12강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최초로 태교를 받은 인물이 정소공주입니다. 세종대왕의 첫째 딸 정소공주, 그 미모의 진실은 태교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태교는 임산부, 인부가 행동, 언어, 음식 등 생활 전면을 방정히 하여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하였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세종은 소원왕후와 8남 2녀를 두었습니다. 또 후궁과의 사이에 10남 2녀를 두었습니다. 왕의 18남 4녀는 모두 태교를 받고 태어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과 소원왕후가 낳은 첫째 딸인 정소공주가 태교를 받은 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조선왕실 최초의 태교 주인공이 바로 정소공주입니다. 세종실록의 정소공주 묘비명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처로운 현철한 아가씨여, 일찍부터 태교를 받으시어 덕과 용무가 뛰어나셨네. 능히 삼가하고 효도하셨네. 천도가 창망하여 어느덧 유명을 달리하셨네. 정소공주는 세종대왕이 15살, 소원왕후가 17살에 얻은 첫 딸입니다. 자, 15살, 17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세종대왕이 14살, 소원왕후가 16살, 그 어린 나이에 태교를 했다는 의미죠. 태교를 받은 왕녀 정소공주는 덕이 깊고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세종실록에서는 용모가 빼어난 것을 태교 덕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정소공주가 불과 13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세종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이룬 뒤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비탄에 빠집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잠저 시절에 정소공주, 문종, 세조, 안평대군의 태교를 했습니다. 임영대군부터는 왕과 왕비로 신분이 바뀐 뒤 경복궁에서 태교를 했죠. 금지오겹을 잉태한 세종의 후궁들도 뭇사람들의 관심 속에 매사 행동을 조심하는 태교를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정소공주, 문종, 세조, 안평대군의 태교는 사가에서 했었죠. 그렇게 왕실의 엄격한 태교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경복궁에서 출산한 임영대군, 광평대군 등은 좀 더 체계적으로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선 후기에 왕비처럼 엄격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태길 등의 번거로움이 없고 임신 후 조심하고 관리하는 태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태교가 시작된 것은 조선 세종 무렵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향학 집성방, 의방유치 등의 의학서적이 편찬이 됩니다. 의서에는 중국 송나라 진자명이 부인 대전 양방에서 소개한 태교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종 이후 왕실에서는 이제 태교를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자질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태교는 소극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좋지 않은 것을 예방하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받아들인 성리학에서
미리 준비하는 개념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유교 입국을 선언한 조선은 태교 철학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개인마다의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인격체, 성인이 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왕실 여인도 태교를 받은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태교를 받고 바르게 자란 여인을 왕실 여인으로 물색했습니다. 세조대왕의 비인 정희왕후, 성종비로 폐비가 되었던 윤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세종과 수원왕후는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이 태교를 어떻게 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종 때 노중래가 지은 태산유록에 보면 당시인들이 생각하는 태교와 태교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종과 수원왕후도 태산유록에 준해서 태교를 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산유록의 태교론입니다. 현인 군자 등을 뵙고, 현인 군자 등을 뵙고, 즉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옆에서 자주 만나고 좋은 향을 피우고 분위기 좋은 곳에 있고 시경과 서경을 읽는다. 좋은 문구,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문구를 읽는다. 숙소는 깔끔하게 하고, 숙소는 좀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고 반듯하게 잘린 것을 먹고, 즉 정갈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듯한 자리에 앉는다. 즉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악을 즐기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을 보지도 않는다. 즉 매사 경건하게 근신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이죠. 세종시대에는 임신 3개월부터 태아의 형상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 임신 3개월 무렵부터 태아에게 긍정 영향을 미치는 바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권장 내용은 여러 서적이 있는데 왕실에서 대표적으로 보았던 책들은 동의보감, 성학집유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인부가 주의할 것으로 성생활, 그리고 음주, 약 복용 등입니다. 또한 옆으로 눕거나 한 발로 서는 등의 바르지 않은 행동도 삼가해야 하고 음란한 소리나 야릇한 음식, 삿한 생각도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전통시대에는 색깔이나 음식도 다 그 성질이 있다고 파악했던 거죠. 다만 세종시대 이렇게 상당히 그 태교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는 임신 자체가 계획임신이었죠.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에서 임신도 계획적으로 하고 태교도 좀 더 체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왕과 왕비의 합풍은 먼저 길이를 따졌습니다. 관상감과 제주상궁이 좋은 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 천둥이나 번개가 심하게 치고 아니면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거나 안개가 짙은 안무가 끼면은 합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가장 좋은 날에 합궁을 하고 임신이 되면 왕비는 이때부터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중전, 중궁에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게 하고 왕비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수시로 좋은 글을 읽고 들었고 검은고 등의 잔잔한 음악을 들었고
또 그림을 보는데 다산과 부귀를 상징하는 그림을 옆에 두고 계속 감상했습니다. 섭생은 먹는 것은 음양, 오행 원리에 맞게 하고 또한 십장생 등의 자수를 주면서 마음의 안정을 꾀었습니다. 여기에 태어날 왕손을 위해서 옷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조선 왕실에서 최초로 태교를 받은 사람은 정소공주입니다. 세종의 18남 4년은 모두 태교 속에 태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딸인 정소공주가 태교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 동생들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교는 이제 우리 조선사회에서 태교는 세종시대부터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세종시대의 태교는 조선 후기 왕실의 태교처럼 엄격하지는 않았다. 보다 자연스러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의 첫 딸 정소공주와 조선왕실의 태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신청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